당신의 잔소리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고요. 잘 실천하셔도 정말로 잔소리가 확 많이 줄 겁니다. 자신합니다. 허형님이 쓰신 수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진짜 무릎을 쳤고요. 이 문장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을 우리 양육으로 가져와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늘도 제가 다룰 주제는 잔소리입니다만 지금까지 제 유튜브에 올라왔던 내용들이 아닌 또 다른 맥락의 이야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요? 왜 그렇게 잔소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냐고요? 왜? 우리 책동이들의 책류가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아이와의 돈독한 관계 위에서 그 교육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열매까지 맺힌다라는 사실을 저는 19년의 양육을 통해서 온몸으로 느끼고 깨달았기에 그것을 우리 책동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잔소리, 관계, 애착 너무나도 진부한 단어지만 이거 없이 자녀 교육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두 아들에게 잔소리가 많이 안 나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당신의 잔소리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 이야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잘 실천하셔도 정말로 잔소리가 확 많이 줄 겁니다. 자신합니다. 실제로 버스 운전이 직업이신 허형님이 쓰신 수필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제목에 수필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허역 버스 기사님은 버스 기사 일을 하면서 자신이 느낀 것들을 수필 형태로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듣고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지금 책이 없어서 정확한 멘트를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나는 선진국 버스 기사입니다. 점심때 나는 개발도상국 버스 기사가 됩니다. 오후에 나는 후진국 버스 기사가 되고 맙니다. 친절이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버스 운전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친절은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상태의 문제였다는 걸 말입니다. 이 문장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아침에는 우리가 몸이 산뜻하죠. 자고 일어났으니까 또 일을 하기 전이니까 몸이 가뿐합니다. 몸이 가뿐할 때 버스 운전을 시작하고 타는 고객들에게 버스 기사님들은 솔톤으로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리는 고객에게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는 멘트까지 날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3-4시간 운전을 하고 점심때쯤 되면 몸이 좀 녹초가 되지요. 그렇게 지친 몸으로는 버스를 타는 사람들에게 아침처럼 밝게 솔톤으로 인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일의 중간쯤이어서 그 친절은 남아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 3-4시간 일을 해서 총 7시간, 8시간 버스 운전을 하다가 늦은 오후가 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경직되고 피곤하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때 늦은 오후에 타는 고객들에게는 아무래도 친절한 인사와 높은 텐션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거지요. 어쩌면 별거 아닌 승객의 클레임에도 짜증이 확 올라와서 불친절하게까지 응대를 하게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승객에 대한 마인드, 철학들은 그대로인데 몸이 피곤해지니 그 마인드가 다 발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친절은 마인드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 몸의 문제더라. 몸이 힘들고 피곤하니 짜증이 나가더라. 머리로는 친절해야 된다는 마인드는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친절의 모습이 바뀌더라.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진짜 무릎을 쳤고요. 아, 그래, 맞다. 이분은 버스 운전을 하면서 승객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자, 이것을 우리 양육으로 가져와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날 푹 자고 아침에 산뜻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짜증나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아이도 부모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아이를 보면 우리 빵긋빵긋 웃으면서 잘 잤어 강아 사랑해
오늘도 우리 행복한 하루 시작해보자 라고 소스윗한 멘트로 시작을 하지요. 아침에는 애가 좀 뭘 흘려도 화가 좀 덜 난다고. 진짜로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근데 이제 갈수록 점심때 되고 저녁 때 되고 이제 저녁에 뭐 흘리면 이제 거의 채소 사망이라 그쵸? 아침부터 계속 엄마의 가장 주된 역할이 뭡니까? 닦는 거야, 닦는 거. 뭘 그걸 자꾸 흘리는지. 엄마 부르면 뭐 흘렸어. 우유를 흘리든, 물을 흘리든, 오줌을 흘리든, 침을 흘리든. 엄마는 닦는다고 하루를 다 보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침에는 산뜻하게 닦아줬는데, 7, 8시간이 지나고, 저녁에도 산뜻하고, 친절하고, 자애롭게, 흘렸어. 괜찮아. 엄마가 닦을게. 그런 엄마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어이구, 무시라, 무시라. 하루 종일 쏟는다, 쏟아. 어이구, 무시라. 이렇게 하시지요. 왜? 7, 8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몸이 녹초가 된 거죠.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아이에게 자유롭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이 마인드보다 육체적인 고단함이 이 마인드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침에서 점심으로 오후 저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피곤해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최대한 내가 조금 덜 피곤하도록 하루를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딱 가고 나면 좀 부지런하고 깔끔한 엄마들은 아이 없을 때 좀 청소해놓고 싶어서 막 대청소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박박박 밀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에는 엄마는 벌써 녹초야. 집안 대청소해놓고 어저께 주말에 밀렸던 거 다 해놓고 소소한 일들 보고 나면 아이들이 돌아올 때쯤에는 녹초가 되어 있죠. 몸이 녹초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아이들이 물 하나 쏟고 우유 하나 쏟고 뭐 하나 저지레 해도 그것이 증폭돼서 화가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준비물을 안 챙기고 학원을 안 가려고 하면 평소 같으면 20% 정도 화가 날 건데 몸이 녹초가 되어 있는 나는 40%, 60%, 80%, 100% 화가 나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지요. 뭐라고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이들 유치원 학교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없을 때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시간에는 제가 쉬고 휴식을 취하고 책도 읽고 제가 최대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 아이들을 감당할 에너지를 좀 비축해 두는 거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서 노는 줄 압니다. 청소해도 뭐 청소를 어디서 어떻게 한 건지 아이들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하잖아. 엄마는 학교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가고 놀아서 좋겠다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이. 노는 줄 안다니까. 전업주부 엄마들은 아이들이 노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뭐 간식도 차려주고 놀아도 주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오고 나면 저는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도 보여주고 엄마의 노고도 보여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없는 오전 시간에는 에너지를 좀 비축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아이들을 향한 잔소리를 줄이고 아이들을 따뜻하고 자애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신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깨끗한 집에서 머무르게 하고 잔소리를 폭탄 투하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좀 지저분하더라도 엄마가 에너지가 있고 텐션이 좀 있고 좀 자애롭게 자신을 바라봐주는 게 애들에게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은 집이 깨끗한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가 화내고 짜증내고 폭발하고 자신에게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짜증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 그것을 훨씬 더 각인합니다. 왜? 엄마는 자신들의 하늘이고 우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집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치울 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또 안 치울 수 없죠. 그러니 좀 불필요한 물건들을 안 사셔야 되고 지금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집을 둘러보십시오.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십시오. 내가 치울 일이 없도록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지요. 물론 아이들이 어리면 뭐 있어야 되는 물건들이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아이들 물건이든 우리 어른들 물건이든 너무 맥시멀하게 사시지 마시고 그 물건들이 많을수록 거기를 정리하고 닦고 치우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건이 너무 많으면 정신 상그럽고 그러니 수시로 버리고 정리하고 조금 미니멀 라이프하게 집을 좀 끌고 가시고
다시 한번 읊조리며 마치겠습니다. 친절은, 다정함은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였음을 알았습니다. 내 몸이 고단하지 않아야 친절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선물 받은 건데요. 제가 이 꽃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이 주황색 꽃의 꽃말이 반드시 이루게 될 행복이라고 하네요. 반드시 이루게 될 행복. 우리 책동이님들 오늘 이 꽃 보시고 당신의 행복도 반드시 이루게 될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갑니다. 안녕.